여러분, 한국인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독 수학을 잘할까요? 한국인의 두뇌는 수학적 사고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는 유전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MIT 수학과 마이클 존슨 교수의 발언으로 학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 그 배경에는 IQ 290을 가진 한국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나사까지 모두가 탐내던 이 소년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이룬 전무후무한 기록과 그를 발굴한 한국 교사의 비범한 교육 철학과 방식이 세계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무한의 눈동자라 불리는 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머스 멀러입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2차례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한 독일 감독이죠. 2023년 초, 저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 비교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마지막 촬영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처음부터 제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를 먼저 촬영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도쿄 대학의 한 교수가 저에게 뜻밖의 조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아시아 교육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도쿄가 아닌 서울을 가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기 바쁘니까요. 일본 교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때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를 교육적으로 우러러본다니 말입니다. 일본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를 분석해보세요. 그들의 성장 곡선은 기하급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나타난 현상은 단순한 교육 성과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진화의 도약처럼요. 이 말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수학 영재들의 전당 MIT에서 10년간 연구한 저로서는 한국의 수학 교육이 진정 그렇게 혁명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저의 전문성으로 한국의 소문난 천재들을 제대로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대했던 천재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몇몇 학교에서 본 것은 고작 암기식 교육과 문제풀이에 지친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일본 교수가 그토록 찬양했던 혁신적 시스템은 어디에 있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서울 외곽의 평범해 보이는 미래고등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모든 인식을 뒤바꿔 놓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박정호는 수학적 정확성과 철학적 깊이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멀러 감독님, 우리는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태윤 선생님의 수학 특별반은 서양의 그 어떤 영재교육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 교육기관들을 두루 취재했던 제가 이 조그만 한국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내심 미심쩍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외국인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모범 사례를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것을 통해 한국 교육의 겉모습이라도 파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윤 선생님의 교실로 향하는 길, 복도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수학 문제지나 시험 성적표가 아니라 놀랍게도 수학적 원리를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프랙탈 패턴으로 그려진 나무,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조각품,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 춤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사진. 이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 수학 교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문에는 수학적 세계관 특별반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생애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수학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다큐멘터리 여정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윤 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은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마침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세상을 읽는 언어입니다. 강태윤 선생님의 이 말에 학생들은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공포나 스트레스가 아닌 호기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가장 뒤에 앉은 한 학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선생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노트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민수,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인물이었으며 전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게 될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수학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태윤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31세, MIT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뒤로한 채 고등학교 교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왜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고 교사가 되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통찰력이 담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멀러 감독님, 진정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들의 암기력, 집중력, 인내심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시험 점수를 위한 도구로만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눈에 띄었던 그 학생, 윤민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태윤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특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합니다. 숨긴다고요? 왜죠? 아마도 부담 때문일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 수학 신동으로 TV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8살 때 이미 미적분학을 독학했고 10살 때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선형 대수학을 마스터했죠. 정식 IQ 테스트에서는 검사 도구의 한계를 넘어선 290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290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IQ 테스트로는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고급 테스트로 측정한 결과죠. 이론적으로는 300까지 측정 가능한 테스트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요청으로요. 강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실패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금메달을 기대했지만 동메달에 그쳤고 그 충격으로 모든 수학 활동을 그만두고 평범한 학생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오히려 짐이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요. 다음 날, 저는 윤민수를 학교 옥상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돌을 던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는 포물선을 그리는 돌의 궤적을 미분방 정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민수야. 내가 다가가도 될까? 그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독일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죠?
그냥 시간 때우고 있었어요. 수학? 아니요. 저는 수학 별로 안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갑작스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난 그냥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수학을 싫어한다면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음악이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니? 바흐요. 그의 음악에는 수학적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에서 나타나는 대위법의 구조는 완벽한 수학적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33개의 변주는 모두 아리아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각각이 고유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건 마치 리만 제타 함수의.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바흐의 음악과 수학적 구조의 연관성을 너무나 전문적으로 설명한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냥.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뒤늦은 변명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숨겨진 열정, 그리고 자신을 감추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기존 편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의 어머니 노진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특별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러 감독님, 민수는 3살 때 이미 곱셈을 할 수 있었어요. 5살 때는 분수를 이해했고 7살 때는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놀라워했죠. 남편은 특별히 기뻐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수학자의 꿈을 아들이 이룰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겨우 8살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그때부터 민수의 재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한국의 어린 천재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어린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 방송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매일 밤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고 끊임없이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했죠. 남편은 점점 더 엄격해졌고 민수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수학은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수학을 포기하게 된 건가요? 올림피아드 실패 이후 그랬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기대했지만 동메달에 그쳤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신동이 되기 싫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복보다 성취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수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가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민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그의 재능을 세상에서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윤민수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학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가져온 무게와 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시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미래 고등학교에서의 촬영 3주차, 저는 학교의 일상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강태윤 선생님의 수학 특별반은 제가 가장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 한지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학년 수석으로 완벽주의적 성격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우등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윤민수의 유일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아, 넌 민수와 어떻게 친구가 되었니?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우리 반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죠. 수학 시험에서 일부러 문제를 틀리기도 했고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는 정말로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저는 완벽해지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데 그는 평범해지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감추려 할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에 특별한 기대와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미웠어요.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해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그의 진짜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에게는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수학적 패턴, 구조, 관계.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제게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점수나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로요.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가 개최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선생님은 민수에게 참가를 권유했고 놀랍게도 민수는 수락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 카메라는 그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의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적분학 교재가 아닌 수학사 관련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런 시간에 혼자 공부하고 있구나. 그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멀러 감독님, 이거 아세요? 수학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50년 동안 풀리지 않았고 리만 가설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제게 수학자 라마누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한 인도의 천재가 영국의 권위 있는 수학자 하디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이야기요. 그는 아무런 정식 교육 없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보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열정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드 꼭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수학이 정말 좋거든요.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그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성장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강태윤 선생님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올림피아드 직전 그는
민수와 지원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수학적 세계관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수학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제는 학생들을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원은 수학의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해 썼고, 민수는 무한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한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무한하며 수학은 그 무한을 탐험하는 가장 순수한 도구입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민수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순간 그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수학 특별반 학생들은 모두 민수와 지원의 참가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래 고등학교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들의 성공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교감 이주영은 강태윤의 교육 방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 당신의 방식이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창의적 교육은 무의미해집니다. 강태윤은 이런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저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민수의 변화를 보셨나요? 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이주영 교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선생,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신의 특별반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선택이 단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강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회 전날 밤, 저는 학교 옥상에서 다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에요. 이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멀러 감독님, 제가 쓴 에세이 읽어보실래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태윤 선생님이 내준 수학적 세계관에 관한 에세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의 제목은 무한의 눈동자였습니다. 민수는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에 대해 썼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숫자나 공식이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패턴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렌즈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제가 가진 수학적 시각은 저만의 특별한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이구나, 민수야. 내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는 제게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민수는 깊은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처럼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고심하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10분을 앞두고 갑자기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게 생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고 모두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수학의 신이 내려온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다시 풀이를 시작했고 종료 1분 전에 마침내 모든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강태윤은 즉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지? 민수는 흥분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운 풀이 방법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풀 수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강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 문제는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민수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에게서 본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수, 정말 대단해. 나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내가 설명해 줄게. 사실 너의 질문들이 내가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두려움이 아닌 열정,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강태윤이 꿈꾸던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윤민수는 만점을 받았고 한지원도 2위에 올랐습니다. 미래고등학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2명의 대표 선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 결과에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교감 이주영조차 강태윤의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선생, 축하합니다. 당신의 방식이 효과가 있었군요. 특별반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드디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허가를 받아 한국 대표팀을 동행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윤민수와 한지원을 포함한 6명의 한국 학생들이 세계 110개국의 경쟁자들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대회장 분위기는 마치 올림픽과도 같았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참가자들은 자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5년 전 좌절을 맛보았던 바로 그 무대였으니까요. 대회 첫째 날 대표팀 코치인 강태윤은 선수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수학을 즐기세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 그것이 진정한 수학의 매력입니다. 그의 말은 특히 민수에게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시험이 끝나고 각국 선수들의 표정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감에 넘쳤고 어떤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땠어, 민수야?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풀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힌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저는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와 지원이 머리를 맞대고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어때?
지원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여기서 막히게 돼.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강점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협력과 끈기, 그리고 문제에 대한 깊은 몰입.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하나둘 그들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의 참가자들이 민수와 지원의 토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했니? 미국 대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로비는 국제적인 수학 심포지엄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대회를 유치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보통 각국 대표들은 서로 경쟁자로만 여기고 거의 교류하지 않거든요. 둘째 날 시험이 시작되기 전 민수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멀러 감독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거요. 강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젯밤 다른 나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수학이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시험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복잡한 미로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4번 문제는 정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제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강태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번. 그건 역대 올림피아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어. 민수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도전하고 싶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이틀 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점수가 발표되었고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문에서 윤민수는 만점으로 금메달을, 한지원은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민수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기쁨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외국 기자가 민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었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스승 강태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죠. 무한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대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MIT의 수학과 교수 마이클 존슨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수학적 사고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윤민수 학생의 4번 문제 해법은 기존 수학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 인간 두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수학적 직관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있어 선천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교육의 특별한 강점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수학 인재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 기계적인 암기와 경쟁만 강조하는 시스템. 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이클 존슨 교수가 민수의 새로운 풀이법을 유나디 방법론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라마누잔과 하디의 협력에 비유한 것으로 민수의 업적을 역사적 발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올림피아드에서의 성공 이후 미래고등학교로 돌아온 민수와 지원은 학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강태윤의 수학적 시각 특별반은 학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학교 전체의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감 이주영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강태윤의 교육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교사들이 창의적 교육 방법을 도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강 선생님의 접근법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 점수만 높이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학교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감의 변화는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방식을 제고하기 시작했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미래고등학교를 찾아와 한국 교육 혁신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BBC의 교육의 미래 다큐멘터리는 강태윤의 교육 철학을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과 독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미래고등학교의 수학 특별반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혁신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입니다. 특히 윤민수 학생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의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수학 카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학 문제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여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학 카페는 매일 새로운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기 있는 방과 후 활동이 된 것입니다. 지원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수학과 예술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수학적 아름다움 전시회는 학교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과 예술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강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적 패턴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어요. 꽃의 배열, 음악의 리듬, 건축물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수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시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지역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 현대미술관에서 그녀의 작품을 전시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제 다큐멘터리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혁신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교육부는 미래고등학교의 사례에 주목했고 강태윤의 교육 방식을 전국의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빙되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학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그의 강연은 한국 전역의 교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수학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는 수학적 시각 키우기 프로젝트에 3년간 5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각 지역의 교육청도 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2024년 한국교육부는 국제적으로 더 큰 발표를 했습니다. 창의적 수학 교육 2.0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교육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유네스코는 한국의 교육 혁신을 교육의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면서 한국 교육이 가진 잠재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수의 어머니 노진희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성취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가 수학을 포기했을 때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재 부모 지원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빠르게 성장하여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고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짐이 아닌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룰지 아는 것은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할 때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성적만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과 진정한 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학생, 윤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능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했지만 그의 꿈은 단순히 수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태윤처럼 교육자가 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강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니까요. 2025년 초 윤민수는 국제수학연맹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윤하디 방법론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그를 국제수학교육위원회의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수학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그가 세계 수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수학의 모차르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의 마지막 날, 저는 강태윤 선생님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처음 윤민수를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강 선생님, 처음 민수의 재능을 알아보셨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민수의 재능보다 그의 눈빛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한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무한이라. 민수의 모토가 된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무한은 수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인간 잠재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은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경쟁적인 시스템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세계로 보였습니다. 강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멀러 감독님, 사실 제가 MIT에서 공부하던 시절, 저도 한국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 남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같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잠재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뿐이었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민수가 후배들과 함께 수학 카페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수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놀라운 패턴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한의 눈동자입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큐멘터리 카메라를 통해 세상이 보게 될 한국 교육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1년간의 촬영 영상을 편집하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한의 눈동자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교육의 독특한 강점과 도전을 균형 있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강태윤과 윤민수에게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히 다큐멘터리의 피사체가 아니라 교육과 인간,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스승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시험 점수나 입학 성적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런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강태윤 선생님과 윤민수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게 새로운 눈, 무한의 눈동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고 특히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더 이상 단순히 높은 시험 점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유네스코는 강태윤의 수학적 시각교육법을 글로벌 교육혁신 프로젝트로 채택했습니다. 50개국 이상에서 이 방법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매년 국제 수학적 시각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래고등학교는 이제 국제적인 교육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교육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혁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감 이주영은 이제 학교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되어 전 세계에 한국 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윤민수는 하버드 대학교의 특별 초청을 받아 인간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타임지는 그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시아 백인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제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민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힘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야경입니다. 수많은 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한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그 빛들이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무한의 눈동자를 통해 본 세상처럼. 자, 여러분. 독일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토머스 멀러가 전하는 무한의 눈동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교육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머스 멀러의 다큐멘터리는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시청 가능하며 윤민수 학생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과를 전공하며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태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교육부의 창의적 수학교육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수학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강태윤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들의 혁신적인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교육 혁신, 앞으로도 하버드 코리안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한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